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프로젝트 로그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을 만든 사이버 보안학과 1호 학번 이재욱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개요, 방법론, 탐지 결과, 결론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로그 데이터 19,73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 데이터는 11,074개, 학성 데이터는 8,63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의 총 피처는 22개가 존재하며 피처 확인 후 네트워크 공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악성 데이터인 경우 95% 이상이 445번 포트로 접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공격의 특징이 명확하다는 것도 파악 가능했습니다. 중요 로그 데이터의 피처입니다. 총 22가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11가지만 준비했습니다. TS는 타임스탬프, 출발지 IP 주소, 도착지 IP 주소, 도착지 TCP UDP 포트, TCP 레이어 프로토콜, 동적으로 탐지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이거는 있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이픈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로드 바이트, 연결 상태의 히스토리, 악성 트래픽 여부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그 데이터 예시입니다. 데이터는 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2021년 9월 29일 04시 48분 42초에 발생한 로그 데이터고 소스 IP가 20.20.20.20에서 포트 55,832번을 사용해서 데스티네이션 IP 20.20.20.100이고 포트 번호는 445번을 TCP로 사용한 패키지입니다. 858초 지속 시간과 페이로드 바이트는 4바이트, 도착지 페이로드 바이트는 0바이트, 그리고 연결 상태는 S1입니다. S1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되었지만 종료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로컬 원격으로 접속한 상태입니다. 연결 히스토리는 SHA가 SHA가 3웨이 핸드쉐이크를 뜻하며 D가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클래스는 1인 악성 데이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분석 도구입니다. 저는 일단 콜앱에서 그 코드를 진행하였고요.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데이터 수정, 인공지능 모델 구현, 협업 환경을 저는 콜앱에서 했고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를 사용해서 결과가 나온 CSV 파일을 또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했고 트렐로로 WBS 같은 것을 사용해서 팀원들과 같이 진행을 하였고 우분투를 사용해서 그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순서입니다. CLI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EDA,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그리고 모델링 순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CLI를 사용해서 공격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인데 파이썬으로도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가능하지만은 리눅스 CLI 환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리눅스 어크 명령어를 사용해서 일단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EDA는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서로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시각화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A 과정을 저희는 거쳤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로그 변환 또는 결측치와 이상치 제거, PCA, 스케일링 등 이런 작업들을 다 거쳤고 모델링은 일단 머신러닝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수가 2만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딥러닝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정확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CLI 환경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악성 데이터는 총 8,634개 중, 39개 중 8,238개, 약 95.3% 정도가 445번 포트를 이용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TCP로 연결된 경우는 8,265개, UDP는 374개,
그리고 모든 악성 데이터가 그 소스 IP가 20202020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가 20.20.20.100으로 공격을 하였고, 출발지 페이로드 바이트는 4바이트와 0바이트가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445번 포트는 SMB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SMB 취약점을 이용한 도스 공격 중 티어 드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4바이트나 0바이트를 쪼갰고 이제 그 세션이 끝나지 않고 계속 물고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했으니까 SMB를 취약점을 이용한 티어 드롭이라고 저희는 뭐 공격을 그렇게 뭐 도출해냈고, 이제 EDA를 한 자료입니다. 몇 가지 다 예시하진 못했지만은 이제 저희가 좀 명확하게 나올 만한 데이터를 좀 그렇게 했고, 일단은 프로토컬럼은 TCP인 경우가 일단은 대부분이 그랬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픈 처리된 부분이 전부 다 악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트래픽은 로컬 영역에서 전처리 시 T로 설정을 했고, 컨스테이트 도착 시 연결 종료 또는 연결이 되었으나 종료되지 않은 경우가 일단 악성일 경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패킷은 이제 20 이하 또는 리스포스 패킷이 26 이하일 경우 악성 트래픽일 확률이 높고, 특정 히스토리가 악성 트래픽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중 저희는 결측치 제거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상치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이 데이터 학습 시 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서 일단 결측치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결측치는 2개가 확인되었고, 결측치를 제거하고 또한 하이픈 처리된 것들은 전부 다 0값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변환을 진행했습니다. 로그 변환은 외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로그 변환을 진행하였고, 전부 수치형 데이터 그리고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전부 로그 변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를 이루는데 그 미대칭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A가 0인 경우 정규 분포, 이제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고, 이제 A가 0보다 크면은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도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의 이 뾰족한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A가 3인 경우는 정규 분포, 이제 A가 3보다 적은 경우에는 좀 완만한 형태, 이제 A가 3보다 클 경우는 좀 뾰족한 형태를 나타내고, 저희는 외도는 마이너스 2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고, 첨도는 3을 기준으로 로그 변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그 변환을 진행한 코드입니다. 일단은 그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그 로그 변환하기 전과 후에 그 첨도와 외도를 이제 표시했습니다. 딱 봐도 저희가 마이너스 2에서 1라고 했을 경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전부 다 바꾸니까 이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게끔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변환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의 데이터 분포 차이인데, 이게 그 로그 변환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거의 이상치를 제외한 것들에는 거의 일직선상에 놓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로그 변환을 진행했을 시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직선으로 딱 그어져 있을 때 적당히 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래서 로그 변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래서 로그 변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징 추출 및 결합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공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제 SMB 취약점을 이용한 티어 드로빙 공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스 공격 특징상 이제 PPS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PPS는 패킷 퍼 세컨드라고 초당 패킷 수를 뜻하며, 저희는 타임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제 PPS를 나타내는 피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 데이터 중 95% 이상이 445번 포트를 사용하였습니다. 445번 포트는
이제 웰논 포트로서 1부터 1024까지를 말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웰논 포트를 제외한 포트, 이제 다이나믹 포트나 레지스터드 포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00인 값으로 치환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원활 인코딩은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변경해서 손실 없이 범주형 자료를 그룹화해주는 작업으로서 이제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전부 다 저희는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세 가지가 이제 프로토, 컨스테이트, 서비스에 대한 것을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프로토 같은 경우는 ICMP, TCP, UDP 같은 이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개 중 이제 ICMP, TCP, UDP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UDP만 1값을 주고 나머지는 0값을 주는 형태로 이제 원활 인코딩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PCA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PCA는 주성분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분포된 데이터들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이제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서로 연관성 없는 낮은 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PCA를 하면 좋은 점이 시각화에도 보이고, 이제 노이즈 제거, 그리고 메모리 절약, 퍼포먼스 향상 같은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 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처를 대상으로 이제 PCA를 적용하였고, 총 8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P1, P2, P3라는 피처를 생성하였고, 이게 해당 코드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그 변환된 미스드 바이트, 오리진 바이트, 리스폰스 바이트, 오리진 패킷, 리스폰스 패킷, 오리진 IP 바이트, 리스폰스 IP 바이트 총 8가지를 이제 컬럼을 넣어서 진행을 하였고, 이제 P1, P2, P3라는 값을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트레인과 테스트 값에 이제 P1, P2, P3라는 값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델링 과정입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였고, 데이터 수가 적어 딥러닝 탐지율이 저조하였습니다. LSTM 모델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머신러닝보다 일단은 탐지율이 저조한 결과를 나와서 이제 딥러닝을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5가지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제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 그리고 KNN을 사용하여 예측된 데이터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중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KNN을 기준으로 먼저 진행을 하였고,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사용했는데, 그리드 서치는 순차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입력 후 최적의 결과를 가진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탐색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검증 작업도 마무리하였는데, 이제 K폴드 유형을 사용하였습니다. K폴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K개로 분할해서 K개의 모델을 설계를 한 다음에 K-1개에 분할해서 학습을 하고 나머지 분할해서 평가받는 방법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K폴드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은 이제 클래스 분포를 일정하지 하게 못해서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스트래티파이드 K폴드를 사용해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탐지 결과입니다. 탐지 결과는 거의 99.9% 이상의 탐지율을 보였습니다. 오버피팅을 방지를 하였으나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인 모델을 했을 때 99.9% 이상의 탐지율을 보였고, 예측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은 게 KNN 모델이었습니다. KNN 모델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사이트에 올려보니까 이제 97.1%의 탐지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여 새로운 피처를 저희는 도출하였고, 이제 EDA와 피처 엔지니어링 등 모델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97.1%의 탐지율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확한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의 적은 양 때문에 오버피팅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부족 현상 해결과 이상 탐지 특징을 이용하여 모델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험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